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20일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제12회 횡성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진 피해 지역 도시의 재건을 위해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가 장례 및 의료 제품의 한지를 사용하면서 전통 한지 활성화에 앞장섭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7일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본격적으로 탄핵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원내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거짓말만을 늘어놓는다며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그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났습니다.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 한 검사 협박 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이와 관련해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조 장관 부부가 국민들을 희화화하며 법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우리 또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조국이 태연하게 또 선한 표정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또 지켜봤습니다. 이 두 부부는 우리가 정말 그 블랙 코미디 부부 연기 대상이라도 정말 좋아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희화하고 또 법 질서를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감대책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언급하며 여당이 피감기관과 국감대책회의를 가지는 것은 짬짬이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감사가 뭘 하는 일입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국정감사에서만큼은 행정부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증인 보이콧으로 청문회와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정감사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고 체류 비용이 커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관광과 의료기술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이 20일부터 3일간 성남시청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열었는데요. 올해도 러시아, 중국 등 13개 나라 65명의 해외 바이어를 포함해 2만여 명의 참관인이 성남을 찾았습니다. 이번 컨벤션에 68개 업체가 120개의 부스를 마련해 의료, 관광, 뷰티 등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해외 바이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흥미를 갖고 참관했습니다. 영상, 재활, 헬스케어, 바이오 등의 다양한 의료기기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선보인 중증 질환, 성형, 피부 미용, 재활과 관련된 의료 관광 상품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2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9 종로 한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종로 한복축제는 우리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복을 바르게 입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광화문 광장 대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2019 종로 한복축제는 우리의 고운 한복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축제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복음악회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올해 4번째로 열린 한복축제에서는 한복 패션쇼와 종로 아리랑 등 한복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됐으며 강강술래 등의 부대 행사도 열려 주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강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주년을 기념해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모래예술 샌드아트와 그림자 공연 더 섀도우를 선보였습니다.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을 중심으로 신체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빛의 세계가 접목되면서 풍성한 이야기 무대가 연출됐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강북구가 지난 5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1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열어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전체 관람객 550여 명 가운데 지역 아동센터와 드림 스타트 센터 등을 이용하는 문화 소외계층 아동 200여 명에게 좌석이 우선 배당됐습니다. 본 공연으로 진행된 더 섀도우에서 극중 주인공은 우연히 들어간 그림자 세상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는 동안 자신감과 가능성을 키우고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건강한 내일을 그려나갔습니다. 더 섀도우는 빛과 그림자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아름다움이 접목된 이야기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개회 퍼포먼스로 펼쳐진 샌드아트 공연은 아동의 권리 향상과 아동 친화도시 강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강북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 주문진읍 향후 해변에 위치한 BTS 버스 정류장의 주변 해안 상책로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재킷 촬영으로 BTS 팬들의 성지로 등극한 BTS 버스 정류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강릉시는 BTS 버스 정류장의 주변 해안 산책로를 정비하고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정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주문진읍 향호리 청소년 해안수련원 일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해안 침식으로 훼손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에 걸친 학습을 의미합니다. 아이에서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횡성구는 21일과 22일 이틀간 횡성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2회 횡성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횡성 평생학습축제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횡성군과 군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사람 참 좋은 인연 평생학습을 주제로 평생학습 학습자들의 성과 발표 및 학습 어울림 마당으로 진행됐는데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이 참여하며 평생학습 도시 횡성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제 12번째인데 이 평생학습이라는 그 말 그대로 태어나서 유치원서부터 유년기, 성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노인의 일까지 다 그 분야별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학습한 거를 각자 했던 거를 그 한 자리에서 같이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하고 하는 이런 그 축제로서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축제로 이렇게 남아서 오셨던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평생학습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내는 데 주력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개막식에 앞서 횡성국립도서관에서는 지역 출신 작가들의 이력과 작품들을 소개하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과 함께 제12회 횡성평생학습축제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횡성 소리꾼 김지희의 소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평생학습 실천인 표창과 더불어 독서 감상화 및 다독가족 입상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특히 횡성 평생학습 축제의 연계 행사로 진행된 제4회 횡성 책축제 책 속으로 풍덩은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책축제에서는 북마켓과 나눔 책방 등의 즐길거리는 물론 책 읽기 퍼포먼스, 독서 감상화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일 대관령 사파리 목장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대회 및 승마 트레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창군 내 5개 초교, 2개 중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14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가 참여했고 약 100여 명의 유소년들이 승마 솜씨를 뽐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승마 선수들이 승마에 대한 실력을 점검하고 측정하여 미래에 훌륭한 승마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대구시가 가을이라는 계절에 맞춰 2019 대구 북페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독서의 달을 맞아 대구시가 책 읽는 대구 문화조성을 위한 책 어울 한마당 2019 대구 북페라를 열었습니다. 북페라는 북과 오페라의 합성어로 음악 종합예술로서 다양성을 가진 오페라와 같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담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행사는 작은 도서관들의 동아리 한마당으로 시작해 식전 공연인 약식 오페라와 다독인의 가족 현판 수요 등으로 이어져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 대구 올해의 책 선정도서를 읽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는 독서 골든벨과 감명받은 내용을 캔버스에 표현해보는 독서 감상화 그리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인 동남권의 활성화와 조선업의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울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동남권 조선 기계철강 채용 박람회가 울산 KBS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컨소시엄에 협약한 기업과 협력사 등 총 19개 기업이 참여해 145명을 채용하고 하반기 협력사 구인 수요 1,560명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원생도 모집합니다. 송초로 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동남권 주력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울산시도 상생과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환절기 불청객 중 하나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대전시가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임신부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전시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등 약 37만여 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접종 환경을 위해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9월 17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와 만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 전화 문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평소 철저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오송 연결선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3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최적의 대안을 찾아 국토부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당초 충청북도가 구상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전남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호남 고속선을 지나 오송 연결선을 통해 오송역을 도착한 후 강릉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목포에서 강릉 구간의 운행 시간은 5시간 35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현 공사기술로는 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오송연결선 사업을 제외할 경우
목포에서 강릉 운행 시간은 4시간 10분이 걸려 충북선 철도의 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오송 연결선 추진과 관련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정부에 재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오송 연결선의 대안으로 오송 궤도기지 인입선 활용과 평택에서 오송 경부고속철도 이복선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오송 궤도기지 인입선 구간에 열차를 분기한 후 충북선과 연결하는 안입니다. 경부고속선 위로 철로를 도와 충북선과 접속하게 되며 사업비는 3,200억 원 규모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오송역에 도착한 열차가 앞으로 시공될 평택에서 오송 경부고속철도에서 분기한 신설철로를 이용 충북선에 진입하는 겁니다. 시공 가능성과 열차 운행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연결선 설치가 가장 양호합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오송 연결선 설치까지 3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최적의 대안을 찾아 국토부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9일 각 부서장 및 시민평가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책 구상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는 민선 7기 3년차로 접어들면서 시정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과 문제점 도출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보령시는 4차 산업과 6차 산업화를 대비해 시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주요 신규 시책으로는 국도 77호 개통에 발맞춘 공유 숙박과 공유 차량 등 시범 도입과 시민 유원진의 공공 와이파이 등을 갖춘 스마트 생활정보 서비스 구축이 보고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저물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가을 운동회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행복축제 2019 천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천안 종합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됐습니다. 천안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구본영 시장과 각계각층 내외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회식과 식후 행사로 읍면동 릴레이 개주 등이 펼쳐져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승패를 떠나서 서로가 웃음과 기쁨으로 화합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정식 종목 11종목과 생활체육 종목 19종목으로 진행돼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체육 경기 외에도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체육대회의 흥을 돋구었으며 승패를 떠나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웅상지역 도시계획도로 44개 노선, 총 연장 16.1km를 개설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총 1,786억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우선 집행 대상을 선정해 도로 개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44개 노선 16.1km 가운데 현재 3개 노선 1.2km는 공사를 완료했고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5개 노선 2.5km를 포함해 32개 노선 11.3km는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시는 나머지 9개 노선 3.6km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재건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도시 재건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 토론회를 열고 피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재건 방안 수립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진 피해 밀집 지역 도시 재건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12로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의 도시 재건 방향을 설정하고 지진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희망하는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포럼 일부에는 지진 피해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도시 재건이라는 주제로 피해 주민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현행법,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기반으로 지진 특별법안과 정비 기반 시설의 도시 재건 관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후 피해 주민의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주도형 도시 재건이라는 주제 발표와 더불어 원활한 도시 재건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방향 제시가 이어졌습니다. 또 패널 토론 및 청중과의 소통이 진행된 2부에서는 포항 시의원들이 참여해 청중과 가감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도시재건 방안 수립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도시재건의 방향 설정 및 논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진 피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장수 사과는 국내외 시장에서 명품 사과로 유명하죠. 그런데 올해 가을 장마와 태풍 등으로 사과 출하 시기를 놓쳐서 장수 사과의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강석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수 사과 가격 폭락 사태에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원성과 함께 농가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장수사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장수군을 규탄한다며 군청 앞 광장에서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과 가격 폭락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네, 내용 진행 상황이 아무 협상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수사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수사과 유통구조 개혁과 생산비 최저가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장수사과의 생존은 힘들어 보여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최저가 보상 제도를 놔놨는데 우리 장수사과만큼은 그게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과를 내보내도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장수군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지만 허울뿐인 방향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팔로무색과 유통활성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유통의 다양화 판로 개척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통은 저희가 지금 APC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APC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졌지만은 농협에서 관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APC에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 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그 군수님 생각은 유통과를 신설을 지금 해서 유통과에서 APC를 관장을 하면서 그 유통 활성화를 하겠다. 특산물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장수군. 뒤늦은 행정조차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알리기 위해 정읍시가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를 통해 무성서원 알리기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알리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영화와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백송이를 무성서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성서원 홍보대사를 위촉해 무성서원 알리기에 기반을 마련하고 정읍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백송이 배우는 시에서 제작 지원한 SBS 드라마 녹두꽃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정읍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시를 알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중국 유학길에 오르기까지 정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읍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등 다방면의 매력을 전파할 것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무성서원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 무성서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힐링의 추억을 남기고 무성서원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기법으로 뜬 독특한 종이인 한지. 이 한지의 이용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예수병원에서 장례 및 의료 제품의 한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전주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전통 한지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이 전통 한지로 장례 의료 제품을 사용키로 해 한지의 판로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업무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이 한지 제품 구매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은 장례식장에서 전주 한지장이 만든 한지 수의를 도입, 사용하고 병원 업무에도 한지 제품을 사용하는 데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 한지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더욱 경쟁력 있고 우수한 한지 수의 및 한지 제품을 개발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이 전통문화 계승에 공감하고 한지 발전을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협약이 전통장례 문화를 되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전주 한지 장인에게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경에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 손모 씨는 공사 현장 근로자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났으니 신고해달라는 무전을 듣고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최 씨에 의하면 사무실용 컨테이너 안쪽 부분에서 불길 및 검은 연기가 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한 야산에서도 지난 25일 오후 8시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산 면적 약 3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5일에는 성남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멧돼지가 출현하여 소동이 일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포획을 시도했지만 멧돼지가 출현한 지 1시간 만에 총기를 이용하여 사살했습니다. 멧돼지는 아이가 타고 있던 마트 카트와 충돌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난히 태풍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한 해입니다. 이번 주에도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